지난 시간, 오늘이 2020년 마지막 만남이네요. 이제 오늘 하고 내년에 또 뵙도록 되겠네요. 네. 올 한 해 공부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다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경민이도 새해 복 많이 받고, 다른 분들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아마 연말이라 다들 바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적더라도 제가 힘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저에게도 상당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죠. 이 유튜브를 하게도 되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와서 또 생활하는데 나름대로 적응도 하고, 여러 가지 뜻깊고 참 좋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뭐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들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마무리를 짓는다면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명랑은 연계출감탕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연계출감탕이라는 게 기운이 어쩐지 이상하다 했다. 왜 내가 오늘 처방 정리가 없지 했는데, 지난 시간에 연계출감탕 잠깐만요.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이 연계출감탕은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왜? 연계출감탕 자체도 쓸 일이 많지만 이 병리가 상당히 임상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 병리는 이 중초에 수음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심하에 수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말은 심하 자체가 위가 차갑고 활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생기의 반응은 겉에서부터 찬기운이 몰려옵니다. 몰려오다 보니까 기운이 상하 소통이 안 되고 중간이 막혀 있으니까 상력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즉 기운은 위로 뜨게 되고 중초는 막히게 되니까 이 위로 어떤 두통이라든지 눈, 어지럼증, 기타 상부 질환들이 나타납니다. 피부 관련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잇몸, 여러 가지 어떤 기운이 뜨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 원인 자체가 중초의 습기라는 거예요. 습기. 그래서 이러한 병리는 상당히 우리 임상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리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 열을 위로 상력하는 기운이 있으니까 하기하는 약을 쓰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에는 겉에서 조여오는 이 기운을 풀어주고 소화가 잘 되도록 비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찬 약으로 아래로 내려버리면 더 역상하게 됩니다. 꼭 이런 약을 쓰지 않더라도 소화제를 쓰고 이 계지 같은 약을 쓰고 하더라도 이 병리 자체는 잘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병리의 근본은 하한입니다. 왜 여기에 하한이라는 말을 붙였고 제가 하한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중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하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하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하한이지만 아래쪽이 차서 생기는 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하가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아래쪽에 기운이 못 가면 자연스럽게 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어있는 하한을 아셔야 됩니다. 핵심은 바로 이 하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한.
물론 중간이 막히고 겉이 차가워지는 것도 있지만 한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리들을 잘 알고 계시면 이 치료하기 위해서 상력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기의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한을 치료하는, 하한을 풀고 중초로 소통하고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지럽다고 해서 다 그 바나나 전부 다 아니면 고미의 약들을 다 써서 효과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 간단하게 얘기했었는데요. 병기를 나누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실증, 열적인 느낌과 한적인 느낌에 나누는 병리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그 중간에 습기와 관련된 비위의 중초 습기와 관련된 그런 병기들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초의 습담에 의해서 울체되어 가지고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하한, 정열이 부족하다든지 간신히 허에서 나타나는 그런 마치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병리 또 어지럼증이 있고, 그 다음에 상 쪽에 너무 기운이 실하다 보니까 기운이 울체되고 전기신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로 기운을 풀어주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해놨네. 제가 한 발 늦었네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런 거고요. 오늘 어떤 부분을 해야 되냐면 대망의 진무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무탕 얘기 많이 들으셨죠? 유명한 처방입니다. 이 진무탕이라는 처방은 역사적으로 매우 우리 인류를 구한 매우 중요한 처방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처방이기도 합니다. 약이 간단하지만 이거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무탕 얘기를 쭉 하지만 지금 먼저 나와 있는 거는 계지탕에다가 계지를 빼고 연계 출감탕, 복령 백출탕, 복령과 백출을 더한 계지극의 영출탕입니다. 이 얘기를 왜 먼저 하는지 한번 제가 쭉 순서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문을 볼까요? 328조 태양병의 복계지탕. 자, 이 환자가 왔는데 표병, 사람이 마치 감기 증상을 감기 기운을 호소했어요. 원장님, 몸살이 으슬으슬하고 좀 춥고 이런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라고 환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가 판단을 하니까 좀 그런 것 같다 싶어서 실제로 약을 계지탕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는 이 비슷한 환자가 있었겠죠. 또는 이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었고, 또는 환자가 왔는데 양명증의 실증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변이 잘 안 나온다느니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은 양명경의 열을 소통시키는 하법을 쓰자, 이런 어떤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환자가 왔는데 두항강통, 그런데도 두항강통, 머리와 목 이런 데가 뻣뻣하게 아프다. 아마 이제 이 글을 잉이라는 글자를 보면 이 환자가 원래부터 여기 통증을 좀 호소하셨나 봐요. 즉 이런 환자들이 와갖고 흡흡발열, 표증이 어떤 발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계지탕의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런데 또 무한 땀이 없고 거기에다가 심화만 속이 좀 더부룩하니 심화가 더부룩한 느낌이 있고 미통 약간 아프기도 하다. 그러면서 소변이 불리하다까지 된 거예요. 즉 태양병에 계지탕을 썼어요. 또는 합법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처음에는 표증이 있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두항강통,
표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흡흡발열, 표증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계지탕을 쓰려면 한출이 좀 돼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한출은 아니고 땀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땀이라는 건 전부 표에 관련된 문제죠. 거기에다가 심함한 속이 더부룩하면서도 약간 아픈 듯한, 보통 속이 아픈 거는 습기 때문에 아픕니다. 뻐근하게 습기 때문에 아픕니다. 그래서 이 심함한 미통이 있는 걸 보면 다 습기가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소변 분리, 소변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중하초 이 3초의 작용에 있어서 상중초의 작용이 잘 이루어지면 하초로 잘 내려옵니다. 그게 소변인데 상중초의 작용, 표로 기운이 잘 발산되거나 중초의 이 소화 기능이 원활하다면 잘 대소변이 잘 나올 텐데 뭐가 막힌다는 뜻입니다. 불리하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막힌다는 느낌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심함한 미통, 소변 분리, 즉 중초하고 하초하고에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표증으로 여기에 두항강통과 흡흡발열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곰곰이 이제 이 중경 선생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해보니까 이거 표증은 있고 표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표증이라는 것이 무한이다. 그러면 이 단순히 상풍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이런 거와 조금 거리가 있다. 그 다음에 중초에 분명히 뻐근하고 아프고 더부룩한 거 보면 습기는 있단 말이야. 거기에 소변이 안 나간다. 그러면 중초에 습기가 있으면서 이 습기로 인해서 하초로도 기운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 뭔가 중초에 갇혀있는 느낌이 있구나. 이 느낌까지 온 거예요. 지금 병은 중간에 있다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이 표에 어떤 그 한사가 있거나 그런 찬 기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간에 습기가 갇혀가지고 중초에서부터 하초까지 잘 못 내려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거를 가지고 다시 두항강통과 흡흡발열을 보니까 이거는 표에 찬 기운이 아니고 표에 혈조가 있는 거구나. 이거는 혈조. 진액이 부족해가지고 땀 내거나 설사시켜가지고 더 진액이 말라버렸네. 그러다 보니 열이 나면서도 땀이 나지 않네. 이런 거구나라고 딱 이제 개념을 잡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지금 상태는 계지탕과 같은 느낌이지만 계지탕처럼 표의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인체가 전반적으로 몸이 조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초에 습기가 있고 해서 한 상태에서 발환을 시키고 합법을 어떤 물체가 있는 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초에 습기가 있어가지고 머물러 있는데 발환법을 시키거나 합법을 시켜가지고 우리 몸의 진액을 소모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몸의 진액은 더 소모되고 안에 기운은 더 갇히면서 상하 활동이 안 돼서 소변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이게 바로 이 계지거계가 영출탕의 의미입니다. 자, 제가 설명은 드렸고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보겠습니다. 제가 왜 진무탕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지거계가 영출탕을 가져왔냐면 약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복령, 작약, 생강, 백출, 그람 수는 좀 달라도 비슷하고 감초, 대조가 들어가는 일단 차이가 여기 있고 부자가 진무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비슷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감미가 좀 들어가는 것 외에는 여기에는 없습니다. 비록 중초에 습기가 있지만 감초와 대조가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혈조해졌기 때문입니다. 근맥이 혈조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무탕에는 왜 안 들어갈까요? 한습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감초와 대조를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병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중초에 수습이 정체되어 있는데 발환을 시키거나 합법을 시켜서 혈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육이 마르고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저 환감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뭐 개지거개가 영출탕 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해서 글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자, 현대인들 중에 과식하고 칠정과로하여 가지고 과식하면 뭐가 생깁니까? 중초에 습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활동이 잘 안 되지요. 그 다음에 칠정과로로 인해 가지고 칠정이라든지 과로로 인해서 마음을 많이 쓰면 혈조해집니다. 이쪽으로 해놓으면 좋겠네요. 과로로 인해서도 진액이 소모되어서 혈조해집니다. 물론 기운도 소모되고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한의원에 어떻게 오는 사람들이 있냐면 원장님 어깨가 결려요 이렇게 오는 사람. 원장님 여기 제가 이제 처음 개업했을 때 제가 환자분들 중에 이제 뭐 제가 부산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깨가 아프대요. 저는 어깨가 여기라고 배웠습니다. 여기 어깨. 근데 환자들은 여기가 아프다는 걸 이제 어깨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어깨 죽지요. 꼭 제가 그걸 하나 짚고 넘어가요. 성격도 지랄 맞지. 그냥 환자가 어깨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데 꼭 그걸 바로 잡으려고 거기는 어깨가 아니고 어깨 죽지 말씀하시는 거죠? 진짜 성격 못됐죠. 이래 가면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유, 환자분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고 뭐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못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건 차지하고 그래서 현대인들 중에 과식하고 칠정과로해서 그 다음날 자기는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자꾸 여기가 결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분들은 보통 여기 갈근탕 같은 걸 많이 처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갈근탕은 표의 문제입니다. 표의 문제. 그래서 여기가 결리더라도 표의 문제로 혈조하지만 표의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의원에 올 때 그런 경우가 저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고 지치고 음식 먹고 해가지고 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소화제만 줘도 잘 낫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약을 쓰면 좋지만 그런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침을 쓰면 위정격 플러스 배정격 이렇게 침을 잘 놓습니다. 물론 아픈데도 잘 놓습니다만 이렇게 두 가지를 침을 놓고 유침을 시키고 뭐 어깨도 가볍게 놓고 하면 상당히 잘 풀립니다. 오히려 그런 데다가 어깨에다가 부항을 원하면 부항도 떠드리고요. 뭐 저는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상당히 저는 효과를 봤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병리 때문입니다. 이 병리 때문에 두항, 강통, 흡흡, 발열, 무한 이런 것들 중초의 습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소화제 드리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먼저 케이스를 조금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중초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 혈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열이 발생합니다. 열. 근육이 마르고 소변도 안 나가고 하는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런 병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간질, 전간이네요. 여자 50세. 환자는 옛날에 넘어지면 사지 경련. 이제 여러분들 뇌전증 있으신 분들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직돼서 벌벌벌 떨기도 하죠. 눈이 뒤집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옆에서 보기에는 참
딱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정신을 잃어서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하였는데 심하면 매월 여러 차례 발작하였다. 병원에 가서 간질로 진단을 받았고 여러 차례 치료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혀 위에 한 층에 백사태가 있는데 습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건조하고 두터웠다. 습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건조하고 두터웠다라는 거 보면 습기가 있으면서도 몸 자체에는 진액이 있다. 즉 위중에는 찌꺼기로 인해서 습기가 있지만 몸 자체는 건조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건조해졌다. 위부를 촉질하니 비경하고 약간 통증이 있었다. 만미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식욕을 물어보니 좋지 않았다. 왜? 위중에 습기가 있으니까. 입이 말라서 허혈이 뜨죠. 입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자 하였다. 이것은 수음이 중안에 결한 것이다. 다만 병인은 전간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간절히 원하고 윗병은 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병이라는 것은 한의사로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질이라는 게 왜 발생했냐? 중초의 습기로 인해서 머리로 갈 수 있는 진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열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복령, 백출, 작약, 감초에다가 중초가 오래됐으니까 지시, 백강잠, 오공정갈 이런 걸 풍도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치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리를 잘 파악을 해보면 아시겠죠. 중초에 여러분들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잘 보세요. 소화가 안 되지만 그냥 배가 아프다, 뭐 설사를 한다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자꾸 갈증이 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초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막히고 습기가 생기고 하지만 몸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사람의 스타일, 양적인 어떤 스타일, 그 사람의 그 몸의 원래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이 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화가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방향제로 할 것이 아니라 복령백출과 같이 중초를 보면서도 작약과 같은 약들로 인해서 뭔가 좀 다독여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임상에서 이제 꼭 요 처방뿐만 아니고 보면 사인, 귤피, 초두고와 같은 백출, 초두고와 같은 소화제, 건조하고 방향성이 있는 소화제와 함께 열을 보는 연교라든지 작약이라든지 이런 약들이 들어갑니다. 그런 처방들을 기존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시겠죠. 일반적으로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붓고 태우야 안녕.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혀 늦지 니한테 말렸다. 자, 이렇게 하는 위장병의 케이스가 환자가 다시 태우 때문에 말렸네. 괜찮아, 태우야, 괜찮아. 자, 소화가 안 돼가지고 다음엔 우리 같이 항상 이렇게 소통하는 거니까요. 얼굴이 붓고 이런 경우에 더부룩하고 붓고 이런 경우는 습기죠. 습기에는 방향제를 써야 되는데 막혔고 위도 안 좋은데도 자꾸 갈증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또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그래서 약을 이렇게 짬뽕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이 처방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위완통. 자, 배가 아픕니다. 필명의 필명이라는 게 사람 이름입니다. 남자 27세 상복부에 동통이 있었는지 18년, 욕 아닙니다. 18년이 되었고 2년 전부터 심해졌다. 9살 때 음식을 과도하게 먹은 후 바로 위안이 창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위안 창만, 기운이 딱 막힌 거죠. 동시에 설사를 했다. 기운이 막혔는데도 설사를 아마 이렇게 하는 건 상당히 처음에는 실증적이면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스벨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던 것 같네요. 그때 치료를 해서 설사는 이미 멎었으나 그 이후로 복부가 항상 창만하고 신물을 토하고
자, 항상 창만하고 신물을 토한단 말은 기운이 아직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음식량이 현저히 줄고 반복하여 토열, 변혈을 하였다. 기운이 막혀가지고 이 위장은 활동은 안 되는데 이 기운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혈열이 돌아가지고 토열, 변혈까지 나타납니다. 장벽에 혈관이 이 염증이 나타나 이 피까지 이제 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찍이 상부 소화관에서 출혈이 있어서 수술 치료를 받았고 수술한 후에도 유한통이 자주 반복하여 여러 치료를 받았다. 일단 수술을 했네요. 음식이 위로 들어간 후면 매번 바로 동통이 있고 음식이 딱 들어오면 동통이 있고 자 때로는 수박즙, 물 같은 거를 마셔도 동통을 느꼈다. 상당히 지금 위가 예민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 심해진다. 물을 마시거나 차를 마신 후에 심구가 위 부위가 뻐근하게 은은히 통증이 있다. 누우면 상복부가 창만해지는 것을 느끼고 물체가 그 사이에 쌓이는 듯하고 대변으로 배출하는 힘이 적다. 뭔가 딱 막힌 거죠.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기운이 면색이 위황하고 정신이 위축되어 펼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병은 지금 위장에 기체가 있는 겁니다. 기체가 있어서 잘 풀어지지 않는 거죠. 풀어지지 않은 요때는 저는 뭐 빌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행기를 좀 해야 됩니다. 통기, 행기, 후박 같은 것도 좀 쓰고 하면 좋은데 지금 이분은 근데 여기 보면 설질 담당, 습기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설체 비대, 습기고 태, 박, 백, 미, 황, 활, 설변, 치, 은 이런 걸 보면 전부 다 습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리를 정리하면 위에 습기가 있고 위 벽 자체는 좀 혈조해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아마 이제 저는 이 증상만 가지고 이제 기운이 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중국식의 어떤 설진과 맥진을 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고 아마 환자를 더 문진하거나 자세히 하면 좀 더 이런 쪽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작약 백출 이렇게 똑같이 개지거개가 영출탕을 먹고는 통증이 감소하고 음식량이 증가하고 창만이 많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리 파악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진문탕을 가보겠습니다. 약재 차이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지거개가 염출탕에는 감초와 대조가 들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진문탕에는 다른 약재들은 비슷하고 부자가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약재 차이는 별로 나지 않지만은 이 감초대조와 감초대조가 있고 없고와 부자가 들어가고는 확연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86조 태양병에 다란 땀을 냈는데 한출불에 땀을 내도 풀어지지 않는다. 만약에 표증이 있었으면 풀렸을 거예요. 표증이 있었으면 한출했으면 풀렸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상하다 싶죠? 기인이 발열. 이 사람이 발열이 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자. 자, 뭡니까? 땀을 냈는데 표증이었으면 땀을 냈으면 발열이 이 환자가 발열로 왔어요. 발열로 와서 땀을 내었어요. 땀을 내었는데 표증이라면 풀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발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앞에서 봤을 때 보면 진액이 좀 부족한가? 조한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그러면서 또 나타나는 걸 보겠습니다. 심하게
경계가 나타난다고? 우리가 경계가 나타날 때에는 두 가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심장의 진액이 부족해졌느냐. 그래서 생지왕 맹문동 그런 것 같이 자감초탕을 쓰는 것처럼 이 심의 혈조가 나타났느냐. 아니면 담음이냐. 요 두 가지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즉 진액이 말랐느냐, 물이 고였느냐, 요거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조한 걸로 좀 생각이 갈 수 있죠. 자, 뒤에 좀 보겠습니다. 어지럽다. 어지럽다고? 기운이 흔들려? 기운이 흔들리는 거는 앞에서 저희도 봤지만 중초의 습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기운이 너무 떠가지고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기운이 너무 우체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간신 자체가 힘이 없어서 어지러운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열이 나타난다 하는 거 보면 뭔가 상부로 기운이 뜨고는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뭐지 싶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윤동 상부로 막 기운이 흔들려요. 이거 이제 연계출감탕의 케이스에서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신윤동 뭔가 흔들리는 거예요. 진진욕벽지 어지러워가지고 막 손으로 벽을 짚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요. 발한 오치로 인해 가지고 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치로 인해서 오치로 되면 망량이 됩니다. 진액도 소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망량이 됩니다. 망량이 되다 보니까 망량이 되면 기운이 위축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의 경우는 중초에 습기가 있었습니다. 심하게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혈조하다면 어떤 얘기를 했을 거냐면 맥촉이라는 표현을 했을 겁니다. 너무 이제 발한을 해서 이게 너무 이제 혈이 조해져 가지고 심하게가 나타났다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이거는 중초에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상하로 기운이 잘 유통되지 않은데 망량으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더 조이는 거예요. 더 조이다 보니까 이게 상력해 가지고 기운이 위로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지럼증이 대충 어지러운 게 아니고 심하게 어지러워서 막 벽을 잡아야 될 정도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피부의 찬기운에 의해서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서 이 아래쪽에 찾아가지고 이 기운이 이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기운이 밑으로 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이 더 역상해지는 거예요. 상하가 분리되면서 하한이 심해지다 보니까 상력되는 게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발열이라는 거는 진액을 망량을 해서 진액이 부족해지는 거는 발열이 받겠다. 그러면 심하, 개, 두현, 신, 윤동, 진진, 욕벽지 하는 거는 중초의 습기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 떨리고 진진, 욕벽지 같이 어지러움이 심한 경우에는 하한까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 망령으로 인해 가지고 양기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구나.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안에가 부족하니까 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혈조해지면서 떨리는 거를 좀 기운을 잡아야 되겠죠? 잡고 이 안에 습기로 인해 가지고 하한이 제대로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중초의 습기를 없애면서도 하한을 반드시 치료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기를 보기 위해서 복령, 백출, 그 다음에 하한을 보기 위해 생강 이렇게 한 거고, 하한을 보기 위해서 부자, 그 다음에 떨리는 걸 보기 위해서 작약, 이렇게 처방이 구성된 겁니다. 자, 밑에 걸 하나 더 보겠습니다. 654조. 여기 위에서는 태양병을 얘기했는데요. 밑에서는 소음병 2, 3일에 소음병이 2, 3일 되었는데 낫지 않아서 지 4, 5일,
4, 5일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속이 되어서 복통, 소변 분리. 이제 소음병은 아래쪽, 이게 우리 몸에 리병이죠, 리병. 안에 찬균이 속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복통과 소변 분리가 되었습니다. 소변 분리가 된다는 걸 보면 습기가 제대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복통도 보면 이거 한습인데 습기가 제대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사지 침중, 확실히 사지에도 습기가 있으면서도 침중 동통하는 걸 보면 찬 기운이 있고 자하리 설사를 줄줄 합니다. 이거 확실히 한습이다. 리에 한습이 있다. 한습이 설사를 하면서도 소변으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죠. 차는 유, 차, 위, 유, 수기. 이것은 수기로 인해서 그렇다. 그 사람은 혹은 기침을 상력하는 게 나타납니다. 기침하기도 하고 하로 잘 방광 기화가 안 되죠. 기화가 안 되다 보니까 소변 분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한습에 의해서 빠져나가니 하리도 하고 혹은 상능 위장에서 병이 나타나니 구도 나타납니다. 이럴 때에는 중초의 습기도 보고 하한의 찬 기운도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이런 기운을 수렴시킬, 상력하는 기운을 강력하게 수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무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설명해 보면 평소에 중초에 수습이 있었는데 소음병으로 양기가 매우 약해져 위축이 되다 보니까 안에 습기가 더 몰리게 되고 이것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더욱 그러다 보면 하한이 더욱 심해지니까 상력은 더욱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운이 발산이 잘 되는 경우는 아래로도 기운이 잘 갑니다. 왜냐하면 이 위로 이런 게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런 게 상대성 원리인가요? 이 힘이 바깥쪽으로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은 안으로도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안으로 응축하는 힘이 좋은 사람은 바깥쪽으로도 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단면을 보고 다른 단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진무탕의 병기를 가면 나와 있는 이거는 저의 해석이었고 다른 기존 책에 나와 있는 걸 잠깐 보면요. 비신양어 병기가 수기내정이라. 그래서 주증은 나와 있듯이 심하게 두연, 사지침중, 부종. 이제 심하게 두연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두연은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부종, 습기가 있으니 복통도 좀 필요하고요. 소변이 잘 안 나가고 있고 설사도 나는데 갈증은 없고 추위를 자꾸 타는 표에 추위를 타서 어들어들 그런 정은 아니고 사람이 항상 조금만 찬 것을 먹고 하면 설사를 한다든지 뭐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하는 그런 어지럼증이 나타나고요. 설담, 태, 백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무탕의 환자들 케이스를 보면 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설사도 잘하고 복통도 일으키고 수족도 차고 어지럼증도 나타나고 하는 저 한자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일본어 잘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만나긴 했는데 제가 못 물어봤어요. 이게 어지럼증인가? 아무튼 뭐 어지럼증 같아요. 자, 이 비교를 한번 해보면 같이 수습에 관련된 처방이라고 하면 오령산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수습은 공통점인 거는 오령산과 공통점은 수습이 병의 원인인데 원인이어서 소변 분리라든지 부종, 수종이 있지만 이 오령산이라는 약은 태양표사가 풀어지지 않고 방광으로 전해진 거예요. 즉 방광에 기운이 울체돼 가지고 방광의 기화가 소위 말하면 방광의 기운이 딱 맺혀가지고 그런 거죠. 기체가 된 거예요. 방광의 기화가 분리돼서 소변 분리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통, 발열이라는 표증과 함께 번가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는데 진무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한입니다. 하한.
하한에 의해 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하한과 상렬 하한 비슷하죠. 위로는 기운이 막 흔들리고 하한에 나타나는 겁니다. 연계 출감탕도 비슷합니다. 공통점은 어지럽고 심하게 진진육백지가 비슷합니다. 연계 출감탕은 숨이 심하게 정체되어 가지고 상충, 표의 어떤 찬기운에 의해서 상충하고 단기해, 상력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데 하한이 없습니다. 설사를 한다든지 이런 하한이 없습니다. 진무탕은 하한이 문제입니다. 소음병이 문제입니다. 실비산, 공통점은 부종, 소변분리, 설담, 맥침, 부종이라든지 소변분리에 문제가 있는데 실비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득효방에 보면 후박, 백출, 보가, 대복피, 초가, 부야, 복령, 목향, 건강, 감초, 음수 부종에 쓰는 처방인데요. 부종과 함께 기체부는 약들이 있죠. 모가, 초가, 대복피, 목향. 그러니까 이제 차면서도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에 부종과 소변분리가 나타나는데 이 진무탕은 기운이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차져가지고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진무탕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무탕의 이 의미는 하한입니다. 실제로 하한입니다. 연계출감탕은 하한은 있지만 숨겨져 있는 앞으로 점점점 하한이 될 그런 상황인, 즉 나타나는 것은 상중초의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 경우는 설사도 하고 배도 아프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한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중초의 습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진무탕 케이스 보면 29세 여자로서 추위를 많이 타는 마른 취향이다. 어릴 때부터 복통설사를 잘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윗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변이 무르다. 식은땀이 나고 몸이 차갑게 식는 느낌이 든다. 어릴 때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있고, 자 보세요. 몸이 차다, 식는 느낌이 든다, 설사한다. 분명히 이거는 중초가 차다 이런 거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비염 증상이 뭔데? 코, 눈이 가렵다. 열이 뜨네? 아침에 재채기 난다. 콧물 난다. 뭔가 수별이 뜨고 있습니다. 상력하는 기운이 있는 거죠. 지금 설사를 하는데 상력을 많이 하네. 이 병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다? 두도 말고 진무탕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꼭 진무탕이 아니더라도 하한을 반드시 치료하면서도 상력을 봐야 되는 겁니다. 작약과 부자를 쓰듯 오미자와 부자를 쓰던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읽어볼게요. 피곤하거나 신경을 쓰면 배가 불편한 것이 심해지고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메스껍다. 추위를 심하게 탄다. 손발이 차고 땀이 많다. 아무리 깨어 입어도 춥다. 땀이 많다. 식은땀이 나고 마치 뭔가 자꾸 수별이 뜨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 식은땀이 나고 손발, 얼굴, 겨드랑이 자도 피곤하다. 자꾸 한습이 있으니까 아래에 한습이 이 비시내에 차져가지고 한습이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곤한 거죠. 잠도 비신에 문제가 있으니까 잠도 문제가 됩니다. 입면도 오래 걸리고 생리 전에 설사도 하고.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했고 여기에 보면 알레르기 비염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오미자, 세신, 천호 뭐 이런 거를 같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강을 쓰는데 저는 건강을 쓰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성 자궁출혈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음부에서 출혈이 나온 지 2달이 넘었다. 양도 많다. 다량 출혈이 됐는데 다량 출혈이 있고 그 다음에 흑갈색이 있으며 혈계는 없다. 혈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파악하고 안면과 사지가 붓고 소복이 냉통이 있고
소변 분리가 있고 습기가 지금 제대로 잘 나오지 않고 있고 붓고 습기의 문제, 한습의 문제를 이제 알 수 있고 대변이 묽다. 이거 한습인데도 비신의 한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출혈이 된다는 거는 비신의 한습으로 인해 가지고 기운이 상력하는 기운이 있다 보니까 이 상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래쪽의 기운이 약해져서 장하는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확 쏟아집니다. 그래서 치료는 진무탕을 썼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약을 쓰고 산약을 하나 쓰겠습니다. 비신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뭐를 치료해달라고 하나요? 음부, 출혈을 쓰는데 비신처럼 이 막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잘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산약을 많이 쓸 수 없는 게 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출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람수를 잘 조절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지럼증 관련해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메니에르 증후군. 보통 이 메니에르는 뭐 있습니까? 어지럼증, 이명, 난청 이런 것처럼 귀의 문제를 같이 꼭 있어야만 메니에르라고 진단 내릴 수가 있죠. 35세 분으로서 20일 전에 새벽에 기상시에 돌연히 눈앞이 한바탕 어지러지란 증세가 나타나서 약 5분 정도 눈을 감고 있었더니 서서히 스스로 그쳤다. 그런데 밥을 먹을 때가 되어서 다시 어지러워서 마치 배 위에 앉아 있는 듯하며 하늘과 땅이 빙빙 도는 것처럼 느끼고 넘어질 것 같았다. 이거 되게 심한 거죠. 빙빙 돈다는 말은 기운도 좀 이렇게 맺혀 있는 겁니다. 맺혀 있고 눈을 크게 뜨면 어지러움이 심해지고 속이 미식거리고 때로는 토하기도 하였다. 위장에 기운이 많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이 몸이 비쩍 말랐고 식사를 잘하지 못했고 말소리가 소심한 듯 낮고 기운 자체도 상당히 민쌤 안녕하세요. 말소리가 소심한 듯 낮고 호흡이 끊어지고 기운이 없었다. 설체가 크고 태가 수활하며 맥침현긴 하였다. 그래서 잘 정리해 봅시다. 어지럼증이 나타났어요. 자, 이거 가지고 이제 메니에르라고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진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자기들 사정이고요. 어지럼증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 중초가 막혀가지고 지금 위를 토하고 있습니다. 중초의 한 습기로 인해 가지고 습담에 의해서 위가 활동이 안 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빙빙 도는 거 보면 기운이 많이 막혀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비위의 습기를 보고 어지럼증을 좀 잡아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설태가 반하고 태 수침, 이게 습과 맥침 현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작약을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약을 잘 모르고 오히려 작약 대신에 반하를 쓰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여기에서는 다 나와 있지 않은 설명을 가지고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으니 작약을 써야 되는 어떤 상황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한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실은 진무탕은 소개되어 있는 케이스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청육순, 살이 떨린다도 있고 두통, 인건 위로 이제 허열이 좀 뜨는 게 있죠. 진전, 허열 뜨고요. 치통도 있고요. 시름도 있고요. 안검, 순동 이런 환자들이 한의원에 들어오죠. 네. 기침도 뭐 다 이런 경우는 아니지만 이렇게 상력의 기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결막염도 있고 수종, 붓고 심계도 있고 도안도 있고 요태통, 실면, 소화고열, 백대야 이건 뭐 전부 다 이제 상초의 어떤 문제와 함께 여기에는 이제 하초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소갈도 상열로 인해서 봐야 되겠죠. 조해지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 쫓아가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전체적인 비록 사람이 환자가 나타나는 어떤 증상은 다르지만 전체적인 병리를 파악을 하면은 진무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네. 자, 진무탕을 마치겠다 이 말입니다. 좋아하지 마십시오. 진무탕 가감례가 이제 상한론에 나와 있습니다. 복령, 작약, 백추, 생강, 부자라는 이게 진무탕에서 기침을 하면 오미자, 세신, 건강을 넣고 소변 분리가 있으면은 복령을 조금 더 올리고 하리가 있으면은 건강을 더 소변이 리하면 죄송합니다. 소변이 너무 잘 나오면 복령을 빼고 하리가 많으면은 작약을 빼고 건강을 넣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작약을 설사 잡는데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작약은 설사 잡는 약이 아니고 백출로 잡았겠죠. 여기서 부자 백출로 건강을 더 넣고 구역이 있으면은 부자를 빼고 생강을 넣는다. 부자를 빼는 이유는 부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부자가 이 열로 인해 가지고 좀 흔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으면 오히려 작약을 조금 줄일 것 같은데 뭐 제가 아직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뭐 중경 선생의 말을 따라야 되겠죠. 자, 이제 흔들린다, 떨린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온 걸 간략하게 정리하면 연계출감탕이 있었고 방기복령탕이 있었고 진무탕이 있었습니다. 연계출감탕은 병리가 뭐라고 했죠? 중초에 습기로 인해 가지고 표의 한사가 몰려온 겁니다. 그래서 상충하는 거고 그래서 흔들리고 떨리는 어지럽고 하는 경우고요. 방기복령탕은 표에 습기가 있는 거예요. 표에 습기가. 그래서 이제 양기가 거기서 충돌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경우. 진무탕은 중초에 습기가 있으면서 하한이 문제였던 겁니다. 하한. 그렇게 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연계출감탕과 진무탕은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병리가 아닙니다. 고놈인데 더 심해지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쭉 소개를 처방들을 해드리는데 제가 나눠드렸던 교재에 보면 이 백출 창출이라는 게 상한론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지만 후대에 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 중에 후대의 의가들의 처방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제가 이제 석곡 이규준 선생에 대한 공부도 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찾아보면 흔히 찾을 수 있는 처방이에요. 보증기탕에 백출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 찾을 수 있는데 아마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석곡의 처방은 공부하신 분 아니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출탕 전부 다 석곡의 처방은 개인이 작방한 거예요. 자, 볼게요. 치, 비위, 습울, 훈증, 습울이 있는데 습기가 있는데 울되어서 훈증되어 가지고 청도인 심폐에 그 습기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도라는 말은 여기 콧구멍 이런 숨 들어가는 구멍을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비색, 코가 맹맹하고 막히고 불문향, 냄새를 맡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중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위에 거는 석곡이 병리로 자기가 잡은 거고요. 지금 환자가 왔는데 선생님 코가 막혀요. 냄새를 못 맡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묵직하니 띵하니 열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축농증이죠. 축농증에 이거는 중추의 습기로 인해 가지고 습기가 오랫동안 유지되면서 막혀버렸구나. 돌덩이가 돼가지고 습기가 막혀버렸구나. 그래서 냄새가
아예 숨을 못 쉬니까 냄새를 못 맡는 거구나. 그래서 부셔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방을 천호, 두돈, 무섭죠. 천호가 뚫고 습담을 보기 위해서 남성, 거기에다가 오래된 습기를 보기 위해서 백출, 석창포로도 뚫고요. 계지, 감국, 세신, 지실, 건강, 감초. 이 병리가 확실하다 보니까 약이 한 방향으로 쫙 가 있죠. 두두두두두두 다 뚫어버리는. 두두두두두 다 뚫어버리는. 그런 이제 처방입니다. 왜 이런 병이 됐냐? 과거에는 이 시대가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인데,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고 의복이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좀 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위가 어떤 탈이 나도 치료를 못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 코가 이제 이 위에 어떤 찌꺼기들이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데, 물론 현대에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현대에는 그 정도는 아니죠. 병원을 못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여기 잠깐만 자, 제가 이제 여기 창출, 백출을 쓰는 그 경우니까요. 또 축농증 처방을 제가 가져왔네요. 치, 선귤음, 치, 폐한, 위, 습울. 자, 습울열. 자, 겉은 차요. 창균이 자꾸 해서 폐는 찬데 밑에서는 자꾸 습기가 올라와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맺히겠죠. 코에 물이 맺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전부 다 찌꺼기가 꽉 끼는 겁니다. 습울, 훈증, 신한, 거기에다가 신까지 문제가 됐네. 얼마나 이 사람이 병치를 못 받고 하다 보니 신 쪽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색, 불문, 두, 중통, 코 못 막고, 코가 막히면서 냄새를 못 맡고, 머리가 띵하다. 똑같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진찰을 했을 때 신이 찬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을 좀 보는 이 처방을 함께 하는 겁니다. 하수오, 구기자 이런 걸 하면서도 습기를 보는 귤피, 창출, 백계자, 천호, 석창포, 세신 이렇게 같이 한 겁니다. 그 처방이 완전히 다르죠. 아예 완전히 다 뚫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습기를 볼 때 이렇게 창출을 쓰고, 그게 아니고 신의 사람을 봤을 때 신의 문제가 있는, 자꾸 장이 안 되고 사람이 자꾸 풀어지는 것 같은데도 기운은 뜨고, 이럴 때 이제 사람의 차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사람의 차이입니다. 앞에 이 경우는 사람이 아직은 똘망똘망하고 야무딱지고 강단이 있고 막 목소리에 강단이 있고 이런 건데, 뒷사람은 조금만 하면 이제 아유 이게 자꾸 이 자세가 이렇게 되고, 선생님 앞에 앉아 있는데도 자꾸 뭔가 가만히 안 있고, 이제 위험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고 뭐 자꾸 사부작거리고, 그런 경우가 이제 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가려다가, 여러분들 그 임상에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 좀 보지 않았나요? 저는 조금 환자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감기 치료 후에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하는 경우가 흔히 있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치료를 해서 몇몇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경우 치료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제가 그거를 전부 다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냄새가 감기로 인해서 냄새를 못 맡는 경우를 요러한 이유다라고 제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 케이스, 저의 어떤 케이스를 조금 내려놓고 옛날 의서에는 뭐가 돼 있을까라고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동의보감하고 제가 싹 다 뒤졌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코로나가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습담이 막히는 거. 아까 저 천호로 막 뚫고 막 하는 거 뚫는 거 봤죠? 천호로. 그 다음에
풍열로 인해서 말라버린 경우더라고요. 자, 조금 이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택 통기탕에도 보면 비불문 향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기도 쓰면서도 창출 이런 거 쓰고 마황, 강할, 독할 이렇게 씁니다. 표가 허하지만 창기운에 의해서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갈근 이런 거 쓰면 건조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건조하면서도 창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가 좀 환기를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이런 경우에도 있고, 궁서원이라고 하는 처방에 봐도 여기 보면 이제 냄새가 안 나는데 여기 보면 석고라든지 세신, 맹문동, 악교, 치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즉 건조하면서 용내, 서각, 천궁 이런 거 보면 막혀 있는 거예요. 건조해서 습단, 건조해가지고 풍요로 인해서 건조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게 보면 마황을 두 돈 씁니다. 이거는 확실히 표가 차가지고 긴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장만 돼 있다고 냄새가 안 맡나요? 갈근 같은 거 쓰는 거 보면 긴장도 돼 있으면서도 바짝 말라 있구나. 창기운이 있지만 바짝 말라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위탕이라는 데 보면 여기 보면 족위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당귀라든지 그 다음에 지모라든지 방풍, 백지, 감초 이런 거 보면 목향 이런 거 보면 진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거 보면 이게 건조해서 그런 경우가 허열로 인해 가지고 건조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통규탕에 보면 이 승마, 갈근, 천궁, 창출, 백지, 마왕, 천초, 세신 이 보면 풍한에 의해서 풍한과 건조함, 습담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게 전부 다 막히는데 이 조직이 건조한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됩니다. 또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조각자 이런 거 쓰는 거 보면 막힌 겁니다. 그 다음에 박하, 세신, 백지, 방풍, 강활, 당기, 천궁, 반하, 길경 이런 것들도 좀 막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비취, 치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적치가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많이도 했다. 양패, 염소의 허파를, 그 다음에 육종룡 이런 거 보면 바짝 말라서 그렇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이런 습담이 굳어 있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코가 냄새를 못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래서 이제 이 의서에는 이렇게 정리하면 폐풍한, 차가지고 이런 경우와 함께 습기라든지 말라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글로서 정리를 못했는데, 현대인들을 보면 감기 치료 후에 그렇습니다. 감기약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제 과하게 발한을 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은 잘 모르지만 이 코의 조직이 상당히 건조해져 있습니다. 건조해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조해진 경우가 많고, 거기에다가 뭐 다소간에 기운이 없는, 아까 말한 보면 환기라든지 인삼을 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기, 인삼, 당기, 천궁과 같은 그런 보기혈하는 약들과 함께 여기 그래도 진액을 보기 위해서 백지, 갈근 여기에다가 이제 습기를 조금 보고 창출, 천호 이런 거와 함께 이제 마지막에 세신이라든지 마황, 소엽 이런 걸로 살짝 발한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살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요거 제가 미처 이거를 현대적인 의미로 정리를 못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백출과 창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백출과 창출은 정리를 하면 건조한 약입니다. 쓰고 건조한 약인데 건비조습, 건비제습, 즉 비위에 있는 습기를 치료하는 약이고 부종도 치료하고 비위, 기육, 관절 등에도 작용을 한다. 습기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화불량, 감기, 어지럼증, 두통, 소변 분리 등등을 습기로 인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쓸 수가 있다. 이런 약을 쓸 때에는 환자의 조습 상태를 잘 고려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약제와 같이 비교를 좀 습기를 보는 약들을 비교를 해서 보면 건비조습, 기육, 관절의 습기 부종을 제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복령은 습기를 삼습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습기를 슬슬슬슬슬 아주 부드럽게 뺀다. 그 다음에 보심작용이 있습니다. 보심. 심장 쪽에 작용하는 게 있고요. 그에 반해서 택사는 하초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하초에 작용하는 약이고 수습을 소변으로 제거하는 그런 거죠. 의인은 다음에 나올 약인 의인은 기육, 관절에 주로 작용을 하고 습기를 제거하면서도 오래된 습기에 적합하다. 물론 초기에도 씁니다만 오래된 습기에 쓰고 방기는 관절 종창, 좀 빵빵하게 붙는다. 하지, 부종 이런 데 씁니다. 목통은 기체에 씁니다. 관절 기체에다가 씁니다. 그런 어떤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의인을 하기보다는 연말이고 하니까 의인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고요. 다음에 제가